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도 제가 계속 제 서브노트의 변압기 파트 중에 한 문제인 변압기 보호 방식입니다. 이제 계속 변압기를 설명드리고 있고 그 서브노트 중에 변압기 파트 중에 한 문제인 변압기 보호 방식입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은 제가 공부할 때에 학원 연구반 수업 받을 때나 또 별도로 스터디원들과 3, 4명, 5명까지 공부할 때 이 변압기 보호 방식은 이렇게 답안의 색깔이 굉장히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거는 이렇게 크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안지 표현하는 거나 보호 방식을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서브노트가 비록 합격을 했고 합격자 서브노트이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다. 그냥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답안지로 들어올 때 더 좋은 서브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인데요. 첫 번째 개요에 샤프를 썼습니다. 제 동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샤프를 쓴 이유는 개요나 결론 부분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볼펜으로 쓰면 계속 지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샤프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내공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쌓여가다 보면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변압기 보호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개요를 저번에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샤프로 적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요에 저는 변압기는 수용과에 필요한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이고 변압기 고장 시 전원 공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그렇죠. 변압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외부적인 사고, 내부적인 사고에 대해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변압기가 고장나지 않는다면 외부에 사고가 있을 때 그런 차단기들이나 뭐 보호개정기들이 동작해서 변압기를 보호한다면 물론 정전 시간은 생기겠죠. 뭐 212 방식으로 해서 뭐 E뱅크 방식으로 해서 뭐 A, B 연결해서 막 무정전으로 가겠다. 이거는 별도의 얘기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개소가 제거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전원이 공급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1회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변압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찾아야 되고 복귀도 해야 되지만 또 변압기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입 반출구를 통해서 변압기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제가 요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K-팩터 7 변압기를 요구하는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K-팩터나 어떤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의 변압기들은 우리가 뭐 바로 구매가 되면 좋겠지만 길게는 뭐 한두 달, 두세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변압기를 보호하는 보호 계정기 회로들을 구성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요구하는 부하는 뭐 A라인, B라인, 그래서 212 방식으로 MOF까지 이중화해서 MOF가 고장나도 한쪽 MOF 그 B라인으로 전환해서 뭐 공급해서 쓴다든가 뭐 이렇게 더 신뢰성 있게 요구되는데요. 여기에서 변압기 보호는 그냥 우리가 1회선만 생각해서 그냥 단선결선도 1회선 그냥 변압기 TR만 있는 걸로 생각했을 때에 보호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문제의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장 원인 및 형태입니다. 바로 보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이걸 대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고장 원인 및 형태에서 변압기가 어떤 고장의 원인이 있냐. 그러면 이제 뭐 변압기 자체 제작상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절연물의 열화,
그리고 뭐 과부하 운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변압기 자체적인 고장이에요. 단락됐다, 지락됐다, 그거는 변압기 고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하에서 쓰는데 뭐 모터가 쇼트 되거나 단락되거나 뭐 모터가 그 절연이 파괴돼서 지락되거나 해서 지락 전류가 타고 들어오는 거는 변압기 자체 고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부적인 부하의 사고잖아. 피렉이 낙뢰가 쳐서 뭐 외부 서지가 들어온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압기 자체 고장으로 고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지를 직격으로 변압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변압기 자체 고장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고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변압기 자체적인 원인 및 형태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작상 결함, 절연물 열화, 과부하 운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었고요. 고장의 형태는 권선 변압기 층간이 단락되는 경우 상간, RST, 상간이 단락된다거나 고조압 혼촉, 1차 측과 2차 측 그 혼촉 방지판도 있는데요. 뭐 절연이 파괴돼서 혼촉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장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출력 불안정, 출력이 480V, 220V 우리가 설정한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장 형태 및 원인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이제 변압기 보호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전기적인 보호 방식과 여기 이제 전기적인 보호 방식이 있는데요. 전기적인 보호 방식과 기계적인 보호 방식을 나누어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작성했고요. 또 외부 사고와 내부 사고로 나누어서 서브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변압기를 보호할 때 변압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전기적인 보호하는 방법, 또 기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고가 수용과 내부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사고와 내부 사고를 구분해서 답안지에 정리해서 공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사고입니다, 여러분. 외부 사고, 뭐 외부에서 사고 나는 거, 과전류가 생길 수가 있고 단락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모타 부하라고 합시다. 이해하기 편하게 뭐 단락이 되거나 지락되거나 뭐 외부에 대해서 과전류가 흐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보호하냐? OCR 과전기를 설치해서 과전류나 단락 사고에 대해서 보호하고 변압기 전격 전류 150%에 정정한다. 이거는 전력 공급회사 한전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공부할 땐 이거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기사, 뭐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뭐 공부하실 때 뭐 파워퓨즈, COS 변압기 앞단에 설치돼서 다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부적인 사고, 단락이나 이런 과전류가 흘렀을 때 파워퓨즈나 COS가 용단돼서 변압기를 보호한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고에서는 또 단락하고 과전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알다시피 지락사고, 누전된다, 땅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게 지락입니다. 그게 누전이고, 단락이다, 쇼트, R상과 S상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 합선, 단락, 지락, 땅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단락과 지락사고, 땅을 통해서 흐를 때. 근데 변압기도 우리가 변압기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직접 접지나 비접지 계통이냐 또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보호하냐. 뭐 지락사고 보호해서 직접 접지만 막 보호한다고 막 많이 쓴다고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비접지 방식이 좀 어려우니까 난 비접지 방식으로 또 많이 쓴다고 점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사 답안지에는 그 필요한 것들을 보여줄 것만 딱딱 보여주고 답안지를 빠지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락사고에서는 변압기 결선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알고 계시다시피 그럴 때 잔류회로 방식 OCR 플러스 OVGR 상권성 불로회로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류회로 방식 과전류나 지락전류가 흐르면 CT에서 검출해 갖고 트립시켜서 변압기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파급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비접지 계통 3.3, 6.6 kV 계통 지락 전류가 낮기 때문에 SCR 선택 지락 계정기 그리고 OVGR 그리고 GPT 등을 통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합니다. 그 계통을 SCR 선택 지락 계정기로 선택해서 A 변압기 회로에서 지락이 났다. 그러면 A 변압기에 관련된 차단기를 투입시켜 회로를 보호하고 변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LB 플러스 GSC 단거리 비접지 방식에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ELB 차단기를 투입시키겠다. GSC 정전 용량을 검출해 갖고 ELB에 트립 신호를 줘서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락사고, 과전류에 대한 보호,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 지락사고인데 직접 접지냐, 그 비접지냐, 여기에 따라서 또 보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사고에 대한 이제 전압 변동입니다. 우리가 한전 측에서 저전압이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라고 원판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얘기할 때 제 동영상 보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 계정 지금도 많죠. 왜냐하면 수변전 설비는 한번 설치되고 나면 계속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라고 원판으로 되어 있는 보호 개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수용가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UVR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핀셋이나 스펀지 같은 걸로 해서 아라고 원판이 돌아가지 않게 해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순간 정전 같은 거 있잖아요. 순간 정전, 여러분 순간 정전이 저전압입니다. 저전압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내 몸이 강호동, 씨름 선수 강호동 같은 경우인데 저전압, 뭐 6살, 5살짜리 아이가 주먹으로 세게 강호동 씨를 친다고 해서 강호동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게 들어오는 거는 수용가 내부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전압은 그래서 보호 계전기들을 예전에 락을 이렇게 좀 걸어놔 갖고 순간 정전될 때는 이제 뭐 차단되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고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이 순간 저전압이 들어와도 이렇게 어떤 보호 계전기가 동작해서 전원 공급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변압기나 어떤 부하 측에 이제 전격 전압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격 전압의 80% 이것도 한전 전원 이렇게 보호 계전기 정정에 나와 있는 규정이니까 그것도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고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압은 이제 120%까지 본다고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절연 내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높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게 120%를 보고, 만약에 외부에서 전압이 고전압이 들어온다면 이 OVR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가 동작해서 차단함으로써 변압기나 어떤 기기 등의 가해지는 충격을 어떻게 막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전압 계전기와 고전압 계전기를 설치해서 이것도 보호하겠다. 외부 사고 왜 전원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1차 측 전압을 전력 공급 회사에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고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전압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간 전압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호 계전기로 정정하겠다. 요새는 그 지팜이나 이런 데 설정할 때 그러니까 순간 정전 그 저전압이 이제 몇 초 이상 오면 트립시키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감리나 시공이나 전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 수용과에 만약에 지팜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전압이 들어왔을 때 몇 분 동안 들어왔을 때 트립되나 이것도 설정치를 보셔야죠. 근데 제가 그 의뢰받아서 갔던 데는 그냥 설정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놨습니다. UVR 그 계전기 자체의 기능 자체는 죽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을 오래 해놔서 그 말은 뭐냐면 저전압. 그러니까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겼을 때의 시간을 길게 뭐 5분, 10분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5분, 10분으로 설정해놨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정전됐다가 순간적으로 1초 이내 1초 깜빡 하고 하는 거는 동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5분으로 해놓은 거는 정전돼서 한참 5분이 흘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안 들어오구나. 이제 트립해야지 이렇게 트립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UVR 저전압 계정기를 약간 멍텅구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순간 정전 1초 깜빡 하는데 막 정전되고 트립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생산 라인이나 플랜트 설비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사무용에서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UPS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순간적인 깜빡하는 것 때문에 뭐 정전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린 겁니다. 생각 외로 그 UVR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상 서지 전압. 그러니까 낙뢰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낙뢰 쳤잖아요, 낙뢰. 그거 여러분 전기 기사 할 때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거 뭘로 공부하냐? LA, SA, 이상 서지 전압, 변압기 개폐 서지. 그러니까 이상 서지에 포괄적으로 물었네요. 그러니까 LA, 뭐 낙뢰, 그리고 SA 개폐 서지 나온다든가, 그리고 SPD 뭐 그런 것들을 보호하겠다. 이상 서지 전압. 그리고 변압기 외부 보호, 고조파도 저는 외부 보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자체에서 고조파를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조파 발생 부하, 사이리스터 부하라든가, 뭐 IT 기기라든가, 뭐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전자 부품 내에서 고조파가 많이 발생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런 외부적으로 이제 고조파가 순환돼서 들어오니까 변압기에 영향이 가겠죠. 고조파의 영향 때문에 변압기가 온도가 올라가고, 변압기 온도가 올라가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런 고조파의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동영상을 설명하다가 제가 K-팩터 변압기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 변압기를 보호하겠다 그거죠. 거기에서 이제 K-팩터 7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넣어야죠. K-팩터 TR을 적용한다. 이거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외부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내부 보호입니다. 내부 이상 보호. 내부 이상 보호인데요. 내부 이상 보호는 방금 전에는 외부 이상 보호고 이제 내부 이상 보호. 내부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호하는 건데요.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제58조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제58조는 여러분들 그 판단 기준은 요새 안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변경된 KC 표 351.4-1 특고압 변압기 보호 장치 이렇게 해서 KC에도 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서브노트를 공부한 거를 방송하기 전에 요거를 다시 한번 적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KC와 크게 변동된 게 없게 들어와 있었고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KC표 351.4-1 특고압 변압기 보호 장치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고 이걸 공부한다면 어떻게 KC 기준을 찾아봐야겠죠. 내부적인 보호에 대한 그 KC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법규 내용입니다. 5,000에서 10,000kV 미만, 10,000kV 이상, 탄행식 변압기, 무인 변전소 3,000kV 이상. 여기는 어떻게 하냐? 동작 조건, 변압기 내부 고장, 냉각장치 고장, 온도 상승. 그러니까 변압기 내부에 있는 냉각장치 고장이라든가 변압기 내부 고장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해라. 이렇게 10,000kV 이상은 자동 차단해라. 뭐 탄행식 변압기 냉각장치 고장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경보해라. 무인 변전소 3,000 온도 상승되면 어떻게 해라? 경보해서
그 엔지니어나 뭐 그 유틸리티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게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내용이 제가 공부할 때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 있어서 들어왔던 내용인데 KC를 찾아보니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브노트에 살려놓은 거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끝나고 공부를 좀 깊게 하실 분들은 KC 반드시 찾아보셔야죠. 근데 전기 기사 시잖아요. 지금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숙사를 취득하셔도 항상 KC나 이런 그런 규정은 항상 자기 책상, 전기안전관리자면 전기안전관리자 책상,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감리하시는 분, 시공하시는 분들 항상 법규를 자기 책상에 놓고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습관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숙사 공부할 때도 그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실무적으로 움직이실 때, 콘덴서가 어떻게 되지? 그럼 일단 KC부터 찾아보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시다 보면 KC라는 게 이렇게 낯선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그런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서 그 책이 여러분들 곁에서 살아 숨쉬어야 여러분들도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꼭 암기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한다는 좀 생각은 좀 버리시고, 항상 내가 왜냐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변압기 내 마음대로 설치하고, 뭐 콘덴서 내 마음대로 설치하고, 차단기 내 마음대로 설치하고, 케이블 그냥 대충 야 굵기 산정해서 끌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 어디 있는지, 어떤 법규로 적용되는지 처음에 볼 때는 머리 아프더라도 계속 봐서 굉장히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 보호에는 비율 차단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압기 내부 보호할 때 비율 차단기 보호하잖아요. 동작 원리 TR 내부 사고 시 유입 전류 1차 전류와 유입 전류 I2의 전류차로 동작한다.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이로 동작하는 것. 이게 동작 비율대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부동작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차이 나면 이만큼 그 허용 구간을 주는 거죠. 이만큼에서 오차가 나면 동작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2점이라고 봅시다. 2점이라고. 여기 지금 점 찍은데, 그럼 1차 측 전류는 극단적으로 여기 100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2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가 여기 I2가 2차 측 전류입니다, 여러분. 점이 여기 찍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가 100이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내려볼게요. 여기 그대로 내려보면 여기는 한 10이나 되겠죠. 그럼 1차 전류와 2차 전류 차가 얼마나 큼 납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10이라고, 90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여기에서 우리 부동작 범위, 이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고 점을 여기서 찍든지 뭐 여기서 찍든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럼 1차 전류는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를 한 극단적으로 한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선을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한 10이나 될까요? 5나 될까요? 이 정도로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가 있을 때 동작한다. 그게 내부 사고 났을 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외부 사고와 내부 사고로 나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메가와트 이상은 제2고조파 및 여자 돌입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제2종 접지 이제 혼촉 방지판 그거입니다. 1차, 2차 혼촉 시 보호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좀 빠뜨렸어요. 서브노트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 내용이 그 혼촉 방지판입니다. 1차 측, 2차 측 혼촉에 방지한다. 이건 뭐라고요? 변압기 내부 사고잖아요. 그렇죠? 내부 사고로 그래도 보호하겠다. 뭐 절연이 파괴되면 빨리 그쪽으로 흘러서 차단시켜서 그래도 변압기에 대한 완전 파괴는 막겠다.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전기적 보호장치를 설명드렸는데요. 전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적 보호장치에는 여러분들이 늘 접하셨던 뭐 보호계전기, 뭐 파워퓨즈, COS, LA, SA, SPD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세 번째는 이제 나는 기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도 답안지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겁니다. 몰드 변압기는 부분 방전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드 변압기, 부분 방전, 누설 전류, 과열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방전은 노출 충전부에서 접촉부에서 부분 방전하는 거. 그리고 누설 전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접지선에서 누설 전류 흐르는 거. 그리고 과열. 이거는 이제 변압기 접속부나 이런 데서 과열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 보호 장치는 뭐냐? 검출 센서, 전자파 안테나 및 코로나 센서 이런 것들이 부분 방전을 검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바꿀 수 있죠. 부분 방전 검출 센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안테나, 코로나 센서 이런 말들이 이제 부분 방전을 검출하는 센서다. 그리고 누설 전류는 접지선. 그러니까 제2종 접지선에 지금 제2종 접지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변압기 중성장 접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C7을 설치해서 거기에 흐르는 누설, 순환 전류를 검출해서 보호계정기 ELD나 보호계정기란다. 그 누설 전류 검출기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울려서 엔지니어들이 그 누전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뭐 누전을 복구한다든가 누전 개소를 없애야죠. 전원 파괴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여러분들 그래서 직무고시가 2017년인가 18년도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 진단도 한두 번 참여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그 찍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열화상을 보면 그 포인트를 찍잖아요. 뭐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를 찍어서 열화가 되는 부분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도 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 변압기나 뭐 어떤 기기들이 괜찮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압기의 접속부나 이런 데서 열화상을 찍어서 보호하겠다. 이것도 기계적인 보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입 변압기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건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누어 적었냐면 변압기 보호인데 우리가 문제 유입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몰드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GIS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변압기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몰드 유입 GIS 변압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전기적인 보호는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유입 변압기일 때 파워 퓨즈 다른 거 쓰고 몰드 변압기일 때 파워 퓨즈 COS 다른 거 쓰고 GIS일 때 뭐 보호 계정기 따로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전기적인 보호는 다 같고 기계적인 보호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나누어 설명드린 부분의 유입 변압기입니다. OLTC 보호 계정기인데요. OLTC 유격실 결함 발생 시 변압기 탭 절환기 보호. 그러니까 OLTC 제가 OLTC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OLTC 유격실에 이렇게 절환될 때 아크나 이런 것들이 그 절연륜 내에서 소호되긴 하지만 접점 파괴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검출하는 센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OLTC에 대해서 그 전환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보호 계정기나 경보나 이런 것들을 울려서 어떻게 이제 좀 사고를 이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격 압력 계정기입니다. TR 내부의 가스가 상승 방지. 그러니까 충격 압력 계정기도 이제 유입 변압기 있는데요. TR 내부에 어떤 이렇게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어떤 내부적인 그 극한 상황으로 의해서 가스 압력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충격 압력 우리가 원하는 내부 압력 이상 되면 이제 과압을 방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 압력 계정기는 이제 테이퍼 측, 플로트 접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압력이 이 테이퍼 측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A 접점, B 접점 뭐 전기 기사분들 다 공부하고 계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무언가 가스가 이걸 밀어 올려서 이 플로트와 이게 접점이 맞닿으면 그 접점이 붙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경보를 울린다, 뭐를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출 안정장치 TR 커버의 튜브 변압기 외압 내 이상 압력 발생 시 발생 방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출 안전장치는 TR 커버에 취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외압 내에 그 냉각판이나 이런 외압 내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상 압력이 발생될 때는 또 이게
방출 안전장치가 동작해서 압력 갑자기 압력이 높아졌을 때에 변압기 외암을 이제 보호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그런 방출 안전장치가 있고, 부호홀치 개전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유입 변압기는 절연유 흡습 호흡기 있거든요. 호흡기 실리카겔 들어있는 여러분들 유입 변압기 호흡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불순물이나 침입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이 외부로 방출하는 거고, 이 부호홀치 개전기가 동작해서 1단계는 차단, 1단계는 경보, 2단계는 차단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는 OLTC 보호 개전기, 충격 압력 개전기, 방출 안전장치, 부호홀치 개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GIS 변압기입니다. GIS 변압기도 우리가 이제 변압기 한 부분이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중요 수용가에서는 GIS 설비를 많이 쓰시는데요. GIS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GIS라고 또 요번에 철도 관계자 이렇게 친하신 분이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GIS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GIS, GIS 좋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는 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GIS라고 해서 또 어디에서는 GIS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GIS라고 하지? 이런 생각 안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GIS 설비는 이제 전기적인 검출, 초음파 검출, 전자파 검출, 화학적 검출 이렇게 검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GIS 설비 설명드릴 때 이렇게 검출 방식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전기적 검출에는 절연 스페이스법, 외부 점거법, 초음파 검출에는 기계적 부분 방출, GIS 이물질을 초음파로 검출하겠다. 그리고 전자파 검출은 그 부분 방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걸 검출하겠다. 화학적 검출 방법은 이 아황산 가스 함유랑 이런 거 SF 가스가 이제 분해됐을 때 나오는 이제 분해 가스를 측정해서 화학적으로 검출한다. 그래서 한국전력, 정을력 공급회사에서는 GIS에 대한 어떤 보수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이 기준으로 미달되거나 이상되면 그 설비를 이제 조치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압기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죠. 보호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GIS도 제 서브노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에는 세 번째 기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제 기타에는 내진도 보호해야 되죠. 이제 지진, 내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카볼트를 고정하겠다. 이제 내진 대책의 앙카볼트. 그리고 2차 도체, 플렉시블 유연 도체를 써서 부스바에서 우리 변압기 부스로 연결될 때 애자 부분에 그 동관으로 연결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로 있는 유연 도체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있었을 때 그렇게 좀 보호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종 접지는 특고압 혼촉 방지판 방지, 그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기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변압기 보호 방식이었습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이었고, 변압기는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전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이고, 거기에서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고 10점, 20점, 25점, 면접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서브노트는 어떻게 설명드렸냐고 다시 정리한다면, 전기적 보호와 기계적 보호가 있고, 내부 사고에 대한 보호와 외부 사고에 대한 보호로 나누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기계적 보호에 대해서는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GIS 변압기를 변압기별로 보호해야 되는 방식을 서브노트로 작성해서 공부했고, 또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크게 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분은 보호 개전기를 좀 더 풀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는 방향이 조금씩 틀린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한 이 방송을 보시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 보호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고 뼈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서브노트가 작성이 될 때 남들이 볼 땐 좀 허접할 것 같아도 채점관들은 그런 거 다 알고 꿰뚫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공부해서 답안지를 쓴지 안 쓴지를. 그거는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로 만들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멘토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틀린 게 있다면 이메일이나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고 제가 공부가 되면 설계, 시공, 감리 모든 부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의 전기 환경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이렇게 의사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정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남들보다 상당히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